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푸틴을 비롯해서 외국 정상들이 크레므린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러시아에서는 만일 이러한 전승절 행사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을 감행한다면 러시아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키예프 중심 지역에 있는 키예프의 의사결정센터, 국회의사당과 정부 부처 그리고 여러 대사관이 거주하고 있는 키예프 중심지를 포격하겠다라고 공개 발표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계속해서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5월 7일 날 러시아에서 이 문제를 보다 더 자세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쉬지샷 미니트에서 방송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러시아 외무부의 긴급 성명은 전승절 행사 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드론 공격을 한다면 러시아의 대응 공격이 예상되므로 키예프 주재 외국 공간 직원들과 가족들은 긴급히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러시아 외무부의 긴급 성명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그러나 젤렌스키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 위협을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브뤼셀은 키예프의 공간을 대피하지 않을 것을 발표하고 있다고 사회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번 경고는 과거와는 달리 모든 공격 수단을 동원해서 키예프의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만일 전승절 행사 시 우크라이나 공격이 발생한다면 러시아는 최대로 강경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사전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해외 언론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은 크레물린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 각국의 공간의 철수를 대피하라고 권고를 행하였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공격 발생 시에는 러시아는 최대 규모의 키예프 공습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키예프를 공격할 때에는 최대 규모의 공격이 예상되는데 키예프 주재 모든 외교 공간에 키예프 임시 철수를 권고하고 있고 키예프 의사결정기구를 공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또다시 해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공습을 하게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키예프 국회의사당 지역에는 정부 부처 건물과 라트비아, 일본 대사관이 바로 옆에 있다. 그리고 정보부 건물과 아르메니아 대사관도 있는데 소위 방코프스크 거리에는 이러한 외교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주둔하고 있고 이곳을 공격할 예상이다. 또한 젤렌스키가 항상 업무를 보고 있는 건물과 그가 숨는 지하 벙커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며, 당일 공격 시 만일 이 벙커에 젤렌스키가 없는 것이 알려져도 그 다음부터는 다른 벙커에서 그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서방의 확실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키예프 10번가 거리에는 런던 외교관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셰프첸코 거리에는 스위스 대사관 등 약 50여 개의 대사관이 소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 대사관은 이곳에서 약간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곳 야로슬라브 발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근처에는 캐나다, 이태리, 폴란드 대사관이 위치해 있고 레이터 거리에는 프랑스 대사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랑 전문가가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러시아의 이번에 심각한 경고를 이해 못하고 있는데, 만일 이번에 러시아가 공습을 한다면 이 모든 것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중무장한 무기 등의 사용을 억제했으나 만일 전승절에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가 해온다면 이제는 완전히 특수작전의 성격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작전의 성격이 변화된다면 이제는 젤렌스키 등 집권 세력에 대한 파괴작전이 제1위 우선순위로 목표가 시행될 것이며, 정치적 의사결정 세력에 대한 파괴 이외에도 완전한 우크라이나의 운송 인프라의 파괴가 예상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관광 코스가 되어 있는 현재 키예프에 있는 주요 4개 철도역의 완전한 파괴도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 전문가들의 발언이 공개되자 독일 특파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9일 날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를 공격한다면
분명히 러시아는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등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공격할 것이다. 이곳은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이번에 러시아는 여러 경로로 확실한 경고를 했다. 이런 상태에서 젤렌스키는 과연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6일 아르메니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9일 러시아의 승전 행사에서 러시아는 군사 장비 없이 퍼레이드만 한다고 한다. 이것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최초의 일이다. 러시아는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들의 군사 장비를 보여줄 여유가 없다. 이것은 러시아의 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귀국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러시아의 공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수많은 방공 무기들을 모스크바로 이전하고 있다. 이것은 러시아가 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리고 러시아는 이번에는 퍼레이드만 하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무력을 의식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전황분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키예프를 공격한다면 이스칸데르, 킨잘, 순항미사일 하-22 등 15분 이내에 공습이 진행될 것이다. 키예프를 무장시키고 있는 유럽이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를 현재 무시한다면 그들은 커다란 착오를 하는 것이다. 유럽은 자기 보호 본능을 거부해서는 안 되고 러시아는 침략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의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다시 인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전황 분석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 예상된다. 키예프 중심가에는 아레시닉이 사용될 수 있다. 아레시닉에는 6개의 탄도가 있으며 이것은 수백에서 수킬로에 걸쳐서 집중, 다중 타격이 될 것이다. 생산시설과 의사결정센터 등 필요한 모든 대상을 격파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경고 속에서도 독일에서는 독일 외교관이 한 방송의 인터뷰에서 키예프에는 대사관들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러시아는 이것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있자 이러한 발언이 있은 지 1시간 후에 유럽연합의 외무 관련 대변인은 EU 사무실은 키예프에서 대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5월 8일 날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은 러시아 남반부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마의 국방위원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남반부 지역에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빈번하지만 전승절 행사 시 드론 공격에 한해서만 키예프에 보복 공격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키예프에서는 젤렌스키의 도발에 대한 보복 위협 속에서 키예프 시내의 시민들은 대거 대피하고 있는 영상이 또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키예프 외곽 도로는 키예프 도시를 탈출하려는 시민들의 차량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월 9일 전승절 행사에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공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키예프의 의사결정센터를 비롯한 중심지에 공격을 할 것인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